네. 우리 오재현 PD가 입봉 신고식을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저도 참 그 무얼로 좀 이렇게 약 올려줄까 많이 좀 지금 머리를 좀 짜매고 있는데 스스로 이렇게 신고식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자, 김도윤 기자. 네. 작년에는 삼성전자가 대세였죠. 네. 올해도 삼성전자가 대세죠? IT. 아, 그렇죠. 당연히. 네. 네. 자, 그렇다면 아까 예고를 보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그 수혜를 입을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소개한 기업은 어디이신지요? 아, 네. 우전엔 한단이라는 기업이고요. 네. 그 스마트폰 케이스를 주력 제품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오늘은 참고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아, 천천히 또박또박 띄어서 읽어도 됩니다. 네. 자, 한숨 쉬고 자, 천천히 얘기하십시오.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원래 우전이라는 휴대폰 케이스 업체랑요, 그 한단이라는 셋톱박스 업체가 합병을 해서 만든 회사고요. 그 주력 사업은 스마트폰 케이스인데 오늘 이 우전의 한단을 소개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겠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삼성전자와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네. 네, 우전의 한단은 그동안에는 주로 북미 블랙베리로 유명한 림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교세라를 비롯한 일본 몇 개 기업이랑 거래를 주로 했었는데 그 지난해 3분기부터 삼성전자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 턴어라운드가 조금씩 되면서 올해가 많이 기대되는 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 이게 참 RIM하고 했군요. 네, 리서치 림이랑- 모션하고 주로 이렇게 하다가 네, 맞습니다. 삼성하고 거래를 튼 건 작년. 하반기부터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런 것들을 참 알았더라면은 야, 한번 딱 그 배팅을 해볼 만한 그런 게 아니었나. 역시 딱 주가가 예상대로 네, 많이 올랐죠. 작년 10월, 11월부터 네, 그냥 아주.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거래가 탔다는 거를 딱 알았으면 네. 이거는 완전히 또 한 번의 그 대박은 아니더라도 네. 중박, 네, 맞습니다. 소박 이상의 중박은 충분히 가능했던 네. 그런 상장사인데 이 김도윤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림 비중이 엄청나게 컸어요. 네, 그 2011년 기준으로 70%가 70%. 넘어섰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시겠지만 림이 최근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좀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2012년에 우전의 한단 실적이 좀 하락했습니다. 아.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둘 다 좀 빠질 거로 예상이 되고요. 예, 3분기까지도 빠졌고요. 근데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올해가 기대되기 때문인데. 올해가. 네. 오. 삼성전자랑 거래를 시작한 게 가장 크고요. 그 외에 또 뒤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지만 림사가 이제 신제품이 나와요. 나옵니다. 오, 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소니와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래를 시작했는데 소니랑은 일반 폰이 아니라 그 방수용 케이스예요. 오. 예, 이쪽도 한번 회사 측에서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셋톱박스 이런 거보다는 이제 휴대폰 케이스 쪽이다. 네. 이제 잘 봐라 이런 얘기인데 네. 일단은 먼저 그 우전의 한단에 네. 실적 흐름이 어땠는지 림이라든가 네. 일본의 그 뭐죠 그 교세라 교세라, 네. 이런 회사들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추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2009년 매출액이 2,200억 원이었고요. 야. 2010년이 3,400억 원, 2011년이 3,800억 원으로 성장을 계속했습니다. 엄청 네, 매출 장난 아니네요. 네, 매출 규모는 꾸준히 증가를 했어요. 2011년까지는. 네. 근데 이제 지난해가 좀 빠질 거로 예상이 되고요. 지난해는 아마 그 3천억 원대 초반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올해는 4천억 원대 중반까지 그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 한 증권사에서는 4,700억 원 수준으로까지 올해 4,700억 원? 네, 매출 그 예상액을 전망했습니다. 와 많이 대단- 올라가는 거죠. 대단하군요. 네, 그리고 지난해,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았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 그 예상 영업이익도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될 것으로 와, 네, 저 예상이 신영증권인가요? 네, 그 신영증권 표가 딱 자료입니다. 나와 있네요. 네, 350억 네, 맞습니다. 영업이익이. 네, 이거 완전히 진짜 삼성하고 잘 잡으면은 네, 이제는 진짜 말 그대로 회사가 그냥 팔자를 고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국내 스마트폰 케이스 업체 중에서 그 그러니까 주목을 많이 받았던 업체들이 뭐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 우전의 한단 외에도 그 신양이라는 업체가 신양. 있었고요. 그리고 맞아. 제 1 협력 업체로 유명한 인탑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모베이스, 그리고 최근에 그 턴어라운드한 크루셜엠스
이런 업체들이 다 삼성전자와 거래를 하면서 최근 실적이라든가 주가 추이가 좋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참 대단합니다. 네.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 네. 삼성전자를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새로운 거래처로 이제 찜을 하고 나서 뭔가 이제 휴대폰 케이스를 이제 막 이제 공급을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특히 올해 이제 대량으로 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주가 일부 반등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그 엄격하기로 소문난 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우전에는 한단이라는 상당히 그 생소한 회사와 이렇게 거래를 트게 된 배경이랄까. 그것도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사실 좀 국내 부품업체들이 많이 걷는 케이스가 사실은 국내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거래를 시작하고 거기서 경쟁력을 쌓아서 해외 업체와도 그 협력을 하게 되는 야. 그런 케이스인데 이 우전에는들은 조금 반대죠. 그 림이나 일본 업체들이랑 먼저 거래를 하다가 경쟁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삼성전자와도 거래를 새로 시작하게 된. 그리고 아시겠지만 최근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서 그 스마트폰 케이스 시장에서 그 불량률 문제가 좀 대두가 됐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 스마트폰은 피처폰이랑 다르게 뭐 이렇게 합성 부품도 쓰고 해서 그 좀 불량률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50~60% 정도로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율이. 그러니까 그래요? 예, 불량률이 거의 그 정도까지 올라선 거죠. 야.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이제 신경을 쓰겠네요. 그렇죠. 그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 외에도 좀 경쟁력을 가진 업체들을 이렇게 좀 둘러 찾아본 거고 우전의 한단이 눈에 띈 것으로 예상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니 요새 스마트폰 케이스 이거 그럼 비싸겠네요 이거. 아니 불량률이 50% 이렇게 되면은 절반만 품질 테스트 합격해가지고 제품화 된다는 건데. 그렇죠. 최근에는 그래도 업체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네. 한 60~70%까지는 올라선 올라갔어요. 걸로 알고 그래도 그 90%를 수율이. 넘어서던 피처폰이랑은 좀 다른 그러니까. 상황이죠. 그리고 그 신양이라고 네. 그 휴대폰 케이스 업체 있는데요. 이 회사도 삼성 주요 협력 업체인데 보면은 아시겠지만 그 불량률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익률이 하반기 들어서 좀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 좀 떨어졌어요. 아, 예. 떨어졌군요. 네, 그런 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야, 주가는 거의 100%나 올랐는데 이것도. 네, 맞습니다. 불량률 네,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력이 중요한 그러니까 거죠. 기술력이 중요하다. 우전의 한단이 기술력이 조금 그 주목을 끄는 이유가요. 그래서 인정을 받은 건가요, 기술력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거래를 시작하게 된 거고 오. 그 국내에 그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들은 몇 군데가 있지만 그 금형이랑 사출 그리고 코팅 같은 후가공까지 전부 할 수 있는 업체는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협력 그 케이스 협력 업체 중에서 R&D 업체로 등록된 회사는 원래 2군데였고 이제 우전의 한단이 들어가면서 3군데밖에 없습니다. 아. 삼성전자랑 거래하는 국내 케이스 업체가 7개, 8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좀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 대단하군요. 금형, 네. 사출, 네, 이렇게 코팅, 프린팅까지. 네 후가공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와, 대단하군요. 이게 한 7, 8개 되는데 네. 이 후가공까지 모든 공정을 다 할 수 있는 회사는 네. 한 3개밖에 안 된다. 네, 그 정도. 그러니까 R&D 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그러니까. 3군데 업체. 예, 맞습니다. 대단하군요. 오, 지금 우전의 난단이 네, 상승 반전한 이후로 그 반등폭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해외 공장 아, 네. 이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그 매출액이 늘어나려면 역시 그 좀 투자를 해서 생산 설비가. 설비를 아.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산 능력으로 보면은 이게 원래 한 작년 기준으로 월 5천억 원 금액으로는 그러니까 완전 풀 가동했을 때가 1년에 연간 매출액을 5천억 원까지 할 수 있는 풀 가동했을 때. 예, 설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난해부터 또 중국의 5기 공장을 투자를 해서요. 빠르면은 올해 2월쯤이면 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와. 이 5기 공장만 해도 그 금액으로 따졌을 때 생산 능력이 연간 1천억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뭐 대전이나 용인에 있는 설비랑 중국에 있는 5기까지 공장 다 합치면 네. 연간 생산 능력은 금액으로 한 6천억 원 정도까지 그 생산 능력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야. 그리고 아직까지는 좀 검토만 하고 있는 거고 확정된 건 아닌데요. 그 사업 진행 상황이나 협력사들 그리고 주요 거래처들 그 신제품이랄까요 휴대폰 판매량에 따라서 유동적이긴 한데 중국의 또 6기 공장을 그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기에 이어 네. 5기마저도 부족하다. 네, 이건 확정된 건 아니고. 어. 네.
저희 그 방송에서도 이제 5기에 이어 6기가 이제 수습사원으로 들어왔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우전의 한단도 중국에 네, 5기 라인에 이어 네. 6기 라인을. 네, 이렇게 공장을. 저희 그 머니투데이 방송하고 같이 가면 되겠네요. 5기, 6기 이렇게 해서. 네.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 네. 오 대단합니다. 아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또 기존에 거래를 많이 하던 림 이런 거. 네. 그 얘기는 좀 언제쯤 좀 많이 좀 구체화될까요? 림은 네. 그 올해 초입니다. 어. 그러니까 1, 2월쯤에 신제품이 나올 것 같아요. 오. 그 OS를 바꿔서 스마트폰 좀 좋은 제품을 림이 지난해에는 신제품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전략적으로 넣는 폰이 될 텐데 네. 그 우전의 한단이 그 림이랑 처음 거래했던 2009년, 10년 정도만 해도 그 림이랑 협력하는 스마트폰 케이스 업체가 4, 5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전의 한단 포함해서 2개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서 뭐. 예, 네. 그러니까 림 스마트폰이 이번에 출시되는 신제품이 잘 팔리면 그러니까. 그 물량의 50% 정도, 40% 50% 정도는 2군데밖에 없으니까 이 우전의 야. 한단이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판매량이 중요하겠죠. 판매량이 중요하겠죠. 예, 림 신제품이 얼마나 그 잘 팔릴지도 한번 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소니 방수폰용 케이스. 그거. 예, 그리고 이제 소니가 방수폰용 그 스마트폰 라인업을 몇 개 정도 가져갈지, 그리고 이 신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좀 드라이브를 걸어서 판매량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따라서 그 아까 그 전망치 말씀드린 4천억 원대 중반보다도 더 잘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대단하군요. 우전을 한다니 그런 내공이 있는 회사였군요. 저는 그냥 뭐 휴대폰 케이스 업체인데 요새 삼성하고 해가지고 잘 나가더라 뭐 이 정도 알았는데 그렇죠. 정확히 알고 계신 이 림이라는 게 네. 블랙베리가 이 간지를 좋아하시는 여성 고객분들이 네. 블랙베리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좀 뭔가 차별하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네. 요새는 좀 찾아볼 수가 없죠. 예, 최근에 그 스마트폰이 많지 않을 때는 그 기업용 오피스용으로도 많이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이런 참 우전과 한단, 우전의 한단이 삼성 만나서 대박을 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모베이스라든가 그다음에 인탑스 요새는 잘 나가나요? 인탑스 요새? 펜타스는 꾸준히 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인탑스가 네. 모베이스 뭐 베트남 공장 이런 얘기 참 많이 나오던데 네, 모베이스 베트남 공장 있습니다. 혹시 그 우리 저 김도윤 기자가 그 베트남 공장이라든가 요런 거를 좀 탐방했거나 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베트남을요? 네, 한번 가서 뭐 이렇게 출장도 한번 가시고 뭐 네,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졌을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건이 갖춰졌을 때. 네. 알겠습니다. 기금환장 기자실도 그 여건이 마련되는데 좀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한번 해야 될 텐데. 네. 고맙습니다. 요새 이제 그 우전에 한단 이런 회사들 가면요. 네. 회사 분위기가 어떤가요? 참 그런 게 저는 궁금해요. 좀 이렇게 정말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삼성하고 거래가 다시 또 좀 이렇게 과거로 또 돌아가서 그런 또 우울한 나날을 보내야 될 것을 좀 걱정하고 있는 건지. 또 이게 삼성이 너무 잘 나가니까 이제 그 이제 협력업체들은 그런 또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때요? 실제로도 그 삼성과 거래 비중이 많이 높았던 회사들 중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거래가 끊기고 나서는 예. 거의 이렇게 꼬꾸라지는 어우. 경우도 꽤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우전의 난단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이제 삼성에 목매는 회사가 아니라 그 다른 회사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성장을 했고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좀 나중에 삼성전자와 거래를 시작했고 아직까지도 삼성전자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예. 그렇게 삼성하고의 비중은 아직도 크진 않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 휴대폰 케이스 업체들 작년 하반기에 한 100% 안팎 많이 올랐었는데 모베이스는 진짜 많이 올랐네. 네? 모베이스는 진짜 많이 올랐네. 모베이스는 진짜 많이 올랐어요. 네. 이거. 우전의 한단 좀 올해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도윤 기자가 얘기한 우전에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참 이 삼성이라는 회사가 많은 회사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과연 우리 이제 올해 이제 중소기업 좀 뭐 상생이다 이렇게 경제 민주화다 연초부터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정책이 나와서 중소기업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또 뜯어보는 재미가 재미라기보다는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우리 기구만장님 자신도 많이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좀 대기업들도 그런 거를 많이 신경을 써야 될 텐데 네. 아마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새 정부가 조금 강하게 그분을 좀 이렇게 밀어붙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여담인데요. 네, 뭐. 그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새 정부 들어서잖아요. 3월이면 네, 출범을 할 그러니까요. 텐데 이 시점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지난해 정도 예상했던 올해 투자액보다는 조금 더 투자를 하는 방안으로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도 않겠냐 하는 좀 기대감은 업계에서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